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경기 침체를 용인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전 세계 증시가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차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된 발언을 내놓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6개월간 미국 정부가 차환해야 할 부채는 우리 돈 일경 200조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주말로 다가온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 시한이 증시의 또 다른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마켓워치 첫 소식은 김종학 뉴욕 특파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학 특파원, 다행히 우리 증시가 낙폭을 일부 축소하고는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입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를 시작한 지 지난 1월 말부터 따져보면 오늘까지 딱 50일이 됩니다. 지난주 미 의회 합동연설에서 집권 기간의 정책 구상을 밝힌 내용대로 그간의 성과를 알리기 위한 인터뷰 자리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현지 시간 9일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공개했는데 관세와 불법 이민 정책, 정부 예산 낭비 등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진 뒤에 이러한 정책들이 경기를 둔화시키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묻자 인정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한 예측을 싫어한다면서도 지금은 대단히 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전환 기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침체라고 구체적인 말은 하지 않았을 뿐 트럼프 정책팀이 내놓은 과정에 따라 경기 둔화가 나타나도 불가피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트럼프는 또한 강한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고 주식시장을 계속 바라볼 수는 없다면서 시장을 지표로 삼아선 안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난 집권 1기 당시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시장에 여러 차례 언급해서 주식을 부양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맥락의 발언입니다. 시장은 이미 지난달부터 고강도 관세로 인한 위험을 가격에 일부 반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보다 큰 폭의 경기 하강이 오더라도 현재 행정부가 막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은 급락했고 미 국채 시장은 10년 만기 기준으로 9bp 이상 급락하는 등 큰 충격이 이어졌습니다. 네, 이런 발언이 어제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도 최근에 비슷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현지 시간 목요일과 금요일 지난주 각각 뉴욕 경제클럽과 현지 방송을 통해서 단기 충격은 괜찮다는 발언을 반복해 내놨습니다. 전임인 바이든 행정부를 겨냥해 정부 지출로 인한 경기 부양을 하는 사이에 재정 적자가 쌓여 있고 경제는 부양책에 중독됐다면서 이를 해독할 디톡스 경제가 시작된다라는 말도 내놨습니다. 지난 팬데믹 이후 연방정부의 재정 지출과 연준의 금리 인하 영향으로 자산 가격이 부풀어 올랐지만 이런 미국의 경제를 리셋, 즉 재설정해야 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하워드 러틴 미 상무장관과 캐비넷의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이 침체가 없을 것이라면서 뒤늦게 수습에 나서는 양상이지만 사실상 경제정책을 설계한 베센트의 발언과 이를 확인하는 듯한 트럼프의 인터뷰로 인해서 시장이 완전히 돌아서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집권 1기 당시 11월 선거 이후의 감세와 규제 완화로 주식시장을 한번 밀어 올려온 적이 있었고 이에 대한 기대로 지난 11월과 12월 사이에도 시장은 허니문 기간이 형성됐습니다. 그러나 TS 롬바르드의 다리오 퍼킨스 이코노미스트의 설명을 빌리자면 이제는 경기 침체 여부를 주시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라면서 시장은 낙관론 대신에 다음 정책 행보에 촉각을 세운 채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 발언 이후에 패드워치의 5월 금리 인하 확률이 30%대에서 50%로 급격히 올라오는 모습인데 시장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받아내고 있는 그런 국면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말에 또 한 가지 변수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연방정부 셧다운 리스크를 주목해야 한다고요? 네, 트럼프 정부가 여러 시나리오를 이미 반영해 놓고 준비해 놓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미 투자은행 TD 코엔 등에 따르면 오늘처럼 연쇄적인 매도 압력을 일으켰던 트레이딩 자금들만 따져보면 상당 부분 소진된 건 맞지만 한 차례 더 쏟아질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현지 시간 14일 시한으로 다가온 연방정부 운영을 위한 지속결의안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지만
있지만 근소한 차이인데다가 상원에서도 민주당의 7표 이상을 더 얻어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일어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말이 됩니다. 여기에 월가의 향후 전망도 골드만삭스의 보고서 기준으로 보면 12개월 이내 경기 침체가 일어날 확률이 20%로 높아져 있고 JP모건 체이스가 내놓은 보고서에서도 극단적인 현재 정책으로 인해서 침체 위험을 기존 30%에서 40%로 높였다는 전망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 전망에 대해서도 골드만삭스는 S&P 500 기업들의 연간 주당 순이익이 지금까지 올해는 11% 성장할 걸로 봐왔지만 이번 보고서에서 9%로 하향 조정하는 등 보수적인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도 얼어붙고 있는데 오늘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정례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단기간 채무 상환에 실패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소비자가 16.4%로 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 보수 성향 당체에서 내놓는 의견들도 보면 주식시장에 급락이 만들어지면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을 재고할 수 있다는 기대도 그동안에 있었지만 관세와 공무원 감원을 현재 되돌릴 가능성이 낮은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기준금리를 결정할 연방준비제도조차 현재 불확실한 상황을 지켜보는 쪽으로 돌아서 있고 물가지수 역시 최근 식품 물가가 뛰는 등 흐름을 바뀌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